안녕하세요.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. 자, 오늘은 에어비앤비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몇 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생소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걸 다루는 이유는 유튜브 게시판에 한번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.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포스트를 2024년 10월 13일 날 썼습니다.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많이 보십니다. 아직도 굉장히 많이 보십니다. 그러면 일면으로는 제가 쓴 글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또 일면으로 보면 이걸 많이 본다는 건 에어비앤비를 미끼로 해서 콘도를 팔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반증도 됩니다.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볼까 해서 찾아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누구한테 권유를 받아서 이걸 찾아볼 수도 있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렇게 권유를 받았을 때 제 글 같은 것들을 보고 그 사람에게 야, 불법이라던데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합시다.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, 그거 있잖아요. 다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불법이 아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렇게 무슨 방법을 찾았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제가 이걸 왜 하느냐? 제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말은 그냥 거짓말입니다. 불법이 합법화되려면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죠. 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콘도를 다 사면 됩니다. 그 해당 콘도를 다 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불법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인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제목에도 붙였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에어비앤비를 하면 수익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면서 태국에 있는 콘도를 사라고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. 그냥 단적으로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왜 그러냐? 지금부터 얘기 드리는 내용을 그 사람이 모르고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. 한마디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기꾼인 겁니다. 자, 그러면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거를 제가 3편에 걸쳐서 얘기를 해 드릴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태국에서 에어비앤비를 포함한 주단위, 일단위 콘도 임대는요 모두 불법입니다. 이건 2018년도 소송에 의한 판례에 의해서 전부 다 불법화된 겁니다. 무슨 얘기냐? 당시에 후아인이라든지 코사무이 이런 데서 주민들이 에어비앤비를 놓고 있는 집주인에게 단체 소송을 겁니다. 그래서 이 판례가 나온 게 그 2018년입니다.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포함해서 뭐 아고다든 뭐고 자시고 간에 주단위, 일단위로 콘도 임대를 하는 건 전부 다 불법입니다. 자,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월 단위로 하면 불법이 아니지 않느냐? 자, 이것도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.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한 달 살기 한다라고 하면서 파타야 같은 데서 콘도를 한 달을 빌렸다라고 합시다. 자, 이 한 달을 빌렸을 때 불법과 합법을 가르는 경계면은 뭐냐면 내가 콘도에 입주하려고 할 때 그 집주인이라든지 아니면 관리하는 에이전트가 나와서 계약서를 한 달짜리 쓰고 그 계약서를 콘도 관리 사무실에 제출을 하고 나를 임차인으로 등록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서 갈립니다.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등록을 해주면 불법이 아닙니다. 근데 등록을 안 해주면 불법인 겁니다. 그래서 가끔씩 보면 일반적으로 하루 빌리나 이틀 빌리나 이렇게 빌리는 것처럼 한 달을 빌려도 똑같이 그냥 키만 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건 불법입니다.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콘도, 그러니까 변두리에 있는 입주가 많이 안 된 콘도나 아니면 굉장히 오래돼서 관리 체계가 이미 무너져 있는 콘도, 이런 콘도들이 아닌 이상 한 달짜리 임대는 안 받아주는 게 대부분의 콘도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내의 좋은 콘도들은요 한 달짜리 안 받아줘요.
보통은 6개월입니다. 아주 느슨하게 해주면 3개월입니다. 그 이하는 콘도 임대를 허가하지를 않습니다. 자,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냐. 자, 지금 보시면 이거는 리드메카마이 이스테이트에 출입하기 위해서 몇 번의 페이스 스캔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. 정문에서 한 번 해야 되고요. 로비에 들어갈 때 한 번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번 더 페이스 스캔을 하고 내가 사는 층을 또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관리하는 층을 누른 다음에 집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. 내가 사는 집 이외에 층에 갈 수 있는 건 주차장하고 퍼실리티가 있는 층밖에 없습니다. 나머지 층은 눌러도 들어가지지를 않습니다. 자, 이게 콘도의 기본적인 출입 체계입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페이스 스캔으로만 돼 있으면 에어비앤비를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겠죠. 자, 여기에 중요하게 왜 한 달짜리가 잘 안 되냐면 이 페이스 스캔을 바꾸는 숫자를 제한해 버립니다. 무슨 얘기냐면 원베드룸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슬롯이 4개입니다. 얼굴을 처음에 넣을 수 있는 게 무한정 주는 게 아닙니다. 4개를 준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관리인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지금 집주인도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런데 2인이 왔어요. 그러면 집주인을 뺄 필요가 없겠죠. 그러면 4명이 다 채워집니다. 한 달만 살고 나갔어요. 그러면 다음에 2명이 다시 들어왔다고 칩시다. 그러면 2명을 다시 넣어야 되죠.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. 근데 다음에 한 달 뒤에 다시 넣어야 되죠. 안 됩니다. 무슨 얘기냐면 바꾸는 걸 제한해 버립니다. 그 바꾸는 걸 제한해서 바꾸는 숫자를 넘어가게 되면 페널티를 부과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이면 얼굴을 바꿀 수 있는 게 한 번밖에 안 됩니다. 만약에 3개월이면 한 2번 정도 되겠죠. 왜? 무조건 3개월 꽉 차지는 게 아니니까. 그래서 이렇게 한 달짜리를 해도 계약서를 안 쓴다면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계약서를 못 써주는 겁니다.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. 자, 우리가 출입을 할 때 무조건 페이스 스캔으로만 출입을 하는 콘도가 전체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숫자가 카드를 씁니다. 요즘은 카드를 쓰는 콘도가 어떻게 카드를 쓰냐면 로비에까지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까지는 전부 다 페이스 스캔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내 집에 갈 때는 카드를 씁니다.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카드를 쓸 수 있는 거죠. 이러면 에어비앤비가 꼬이기 시작합니다. 자, 그런데 이것도 처음부터 카드를 다 쓰면 에어비앤비 하기 쉽지만 엘리베이터 가는 입구까지는 페이스 스캔을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에어비앤비 한 사람은 그 앞에 앉아 있다가 어떤 사람이 나오기나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. 그리고 같이 싹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겠죠.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집 길리는지 이해도 못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집에까지는 올라갈 수 있죠. 하지만 앞에 말씀드렸듯이 임차인을 바꾸는 거는 제한을 둬버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한 때문에 무작정 한 달 끊어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. 왜? 그렇게 한 달 끊어서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15일 빌리고요. 한 달짜리 계약서 써주고 그리고 15일은 비워놓고 또 15일 빌리고 한 달짜리 계약서 써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카드를 쓰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. 지금 보시면 이 장면은 뭐냐 하면 보통 카드를 메일박스 안에 넣어놓죠. 메일박스가 있는 데는 CCTV가 있습니다. 관광객이 꼬이게 되면 다 보여요. 그러면 그걸 단속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그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저렇게 바깥에다가 킥박스를 만들어서 넣어놓은 겁니다. 이게 지금 태국 방송에 나온 겁니다. 그러니까 카드를 가지고 있어도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. 자, 두 번째 더 위험한 건 뭐냐? 자, 지금 보이는 건 팔랑까오에 있는 라이프 아속 하이프의 주민회의 장면입니다. 이거 올해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 라이프 아속 하이프를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? 라이프 아속 하이프가 처음에는 카드를 병행해서 썼습니다.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관광객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이걸 퇴치하기 위해서
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될 정도로 심할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. 자, 그래서 주민회의 시간에 이걸 없애기로 했습니다. 저도 이걸 없애자라고 일어나서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만장일치로 카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. 왜 만장일치냐? 그 사람들 중에서 나는 싫어요 하면 그 사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손을 못 듭니다. 왜? 불법이기 때문에. 거기에 했던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있었고요. 중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걸 하다가 이제 카드를 못 쓰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? 에어비앤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. 지금 에어비앤비가 불법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가능하다 하더라도 1년 뒤에는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. 지금 이런 콘도들이 정말 많습니다. 그 다음 왜 후아인이나 코사무이 같은 데서 주민들이 소송을 걸었을까? 이 소송이 걸리는 에어비앤비를 퇴출시키는데 시스템을 바꾸고 신고를 자주 하는 콘도가 어떤 콘도들이냐? 태국 사람이 투자한 비중이 높은 콘도들입니다. 쉽게 얘기를 해서 태국 사람들이 제가 콘도를 살 때 언제 산다라고 했습니까? 보통은 다 준공이 되고 삽니다. 준공이 되고 나서 한 1년쯤 있다가 삽니다. 왜? 운영이 잘 되나 봅니다. 그런데 관광객이 꼬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삽니까? 안 삽니까? 안 사게 되죠. 그래서 실제로 라이프하속 하이프가 외국인 쿼터는 이미 다 팔렸는데 태국인 쿼터 판매가 1년 동안 굉장히 지지부진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를 시켰더니 6개월도 안 돼서 다 팔려버렸습니다. 무슨 얘기냐? 한 콘도에서 에어비앤비가 창고라면요, 그 콘도의 가치가 완전히 폭락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내가 그 에어비앤비를 운영해서 조금 더 버는 거, 이거보다 더 많은 이익을 잃게 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에어비앤비에 함몰돼서 콘도를 사게 되면 콘도를 처음 사야 될 때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들을 전혀 못 보고 사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 사게 됩니다. 그러면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게 되죠. 자, 다시 돌아가서 사무이나 후아인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비싼 콘도들이 있습니다. 지금도 10억이 넘어가는 콘도들을 팔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그 콘도들을 누가 살까요? 거기에서 매일매일 살고 있는 사람이 살 수도 있지만 사놓고 한 번씩 쓰는 사람이 살 수도 있습니다. 부자들은 그렇게 합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이 3개월, 4개월 만에 가족들 데리고 내가 산 고급 콘도에 갔습니다. 비행기 값 써가면서 갔다라고 합시다. 그런데 거기에 유럽 애들이 수영장에 담배 피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, 중국 애들은 규칙은 잘 지킵니다. 얘기하면 안 합니다. 중국 애들이 가끔씩 TV 떼가고 이런 경우는 있어도 수영장에서 담배 피고 이런 짓은 안 합니다. 근데 유럽 애들은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임차 줄 때 뭐 스페인이나 프랑스다 절대 안 줍니다. 그러면 내가 이 비싼 콘도를 샀는데 이 장면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? 그래서 소송이 나는 겁니다. 콘도의 가치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내가 사용하고자 샀던 목적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? 이러한 부분들을 모르고 그 사람들이 판다.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. 왜?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해봤다면 이러한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합니다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알고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 음주운전에 지금 걸리지 않았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야, 음주운전 해도 돼. 그건 친구도 아니고 지인도 아니고 같이 옆에 지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.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. 제가 다음 시간에 뭔 얘기를 해드리냐면 에어비앤비 해봐야 남는 게 없어요. 그냥 일반 임대하는 거와 큰 차이가 안 나요. 그냥 단적으로 봤을 때는 숫자적인 차이가 있지만 실제 이게 기간을 가지고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. 여러분들 왜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콘도를 사면 관리를 해주지 않습니까? 제가 관리비를 받고 있지 않아요. 방콕에. 제가 운전을 해서 거기 가갖고 뭘 해도요. 관리비를 따로 안 받습니다. 제가. 왜 그러겠습니까? 이유 딱 하나입니다. 여러분들 저한테 관리비를 주기 시작하면요. 여러분들 수익이 떨어지지 않습니까? 그런데 에어비앤비 운영을 하면 그 관리비 안 받아갑니까? 자,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지 않습니까? 태국에서 같은 3억짜리 콘도를 사는 것과 한국의 강남 가서 오피스텔 3억짜리 사는 거 하고 비교를 하면 태국에서 콘도를 사서 임대 수익 받는 게 훨씬 많이 나와요.
근데 굳이 왜 에어비앤비 운영을 하는 겁니까? 불법을 안 해도 그만큼 나오는데, 그러면 이걸 왜 에어비앤비 운영을 해서 더 수익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왜 그걸 가지고 콘도를 팔겠습니까? 누구를 위해서?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.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태국에서는 콘도 사서 에어비앤비 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.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기꾼입니다.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. 다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. 왜? 여러분들에게 팔아먹으려고.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. 여러분들 태국에서는 에어비앤비를 절대로 투자에 포함시켜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태국 비자를 30일로 줄일 겁니다. 이거 발표가 갑자기 다 났죠. 자,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.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불법 숙박. 두 번째, 불법 취업. 지금 뭐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들어와서 불법 취업한 거 막 욕하지 않습니까? 욕할 필요가 없어요. 지금 보시면 이거 2월 달에 한국 사람이 학원에서 일하다가 잡힌 거고요. 요거는 미용실에서 일하다 잡힌 겁니다. 매달 나와요. 그래서 이거 줄이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불법 취업 문제, 이 불법으로 프리랜서로 이 콘도를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? 이게 또 이 에어비앤비와 연계해서 굉장히 위험한 거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.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주셨습니다.